미안합니다. 갑자기 전자칠판이 꺼졌어요. 전자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하는구만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큰 흐름 보고 사료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자, 11.6 사태로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신군부란 이름으로 전두환 노태우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광주를 초토화시키고 보란도시 대통령이 되고 이때는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헌법을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7년만 하겠다, 한 번만 하겠다, 간선제로 하겠다 해가지고 간선제,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혔죠. 그래서 전두환 입장에서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진압도 했었고 달래주기도 했었고 달랠 때 이 3S 정책, 섹스, 스크린, 스포츠, 특히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3S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전두환의 임기가 끝나갈 때쯤 6월 민주항쟁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이걸 영화로 만든 것이 1987.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들이 직선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위를 하던 박종철 끌고 가서 고문하다 죽였고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지만 고문하다 죽은 게 밝혀졌고 그래서 더 시위가 격해지는데 직선제 개헌을 더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전두환은 4.13 호언을 발표하죠. 나는 이 간선제 헌법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또 시위하다가 이한열이 체류탄 맞아 죽고 시위가 격해지니까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하고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헌법을 9차 개헌으로 바꾼다 그랬죠. 대통령제 5년 한 번만 할 수 있게 무엇보다 직선제라는 거. 그래서 직선제로 노태우가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국방 외교로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손잡았고 그리고 북한까지도 같이 손잡고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그래서 빨갱이 나라, 파랭이 나라 함께 참여한 서울올림픽에서 4위 했고 지방자치제가 9번 실시되었고 노태우의 뒤를 이어서 같은 당이었던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었고 초반에 인기가 졸라 좋았다고 그랬죠. 고위공직자 재산을 등록하고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실시했고 역사 바로 세우기 했다고 했습니다. 쿠데타 일으켰던 이 세력들 구속시켰고 일제잔재였던 총독부검을 폭파시켰고 군인 내에 쿠데타 세력이었던 하나회 없애버렸고 하지만 인기가 뚝 떨어지죠. 사건 사고 특히 상품백화점 때 500명 넘게 죽고 그리고 경제가 쭉 개방정책으로 좋아지다가 갑자기 외환 위기가 닥치죠. IMF 금융위기. 그러면서 최초로 야당이었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였었다. 그래서 IMF를 극복을 했고 남북관계에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그 당시 볼 수 없었던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배로 시작이 되었었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김정일을 만났고 이런 성과에 의해서 노벨 평화상을 탔고 김대중 뒤를 이어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죠. 권위주하고는 거리가 먼 대통령이었었고 과거 정리하려고 그랬었고 남북 정상회담 두 번째라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DJ나 노무현이나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G20 개최했고 4대강 사업했고 박근혜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파면당했고 문재인은 대통령 되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했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흐름을 얘기해 줬습니다. 자, 관련된 사료입니다. 자, 요 6월 민주화 관련된 사료까지는 했었어요. 노태우 때는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었다 그랬죠? 그 당시 노래 주제곡이 손에 손잡고인데 여러분 잘 알려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코리아나라는 가수인데 이 노래가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해외 뭐 빌보드 차트, 뭐 미국 거지만 해외판 각 나라의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전 세계를 광풍으로 이끌었었던 이 노래 아주 좋습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팔렸대. 손에 손잡고 불렀고 여기 성화가 있는데 이 라이브 개막식 보면은 여기 이때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이렇게 날렸대. 비둘기를 날렸는데 비둘기들이 이거 따뜻하니까 이걸 앉은 거야 하나둘씩. 근데 문제는 막 활활 타오르잖아.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비둘기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통닭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목격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웃지 못할 명장면을 남긴 것이 서울올림픽이고 이 봉화 이게 불 나르는 거 마지막 주자 라스트 주자가 누구인지 되게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되게 궁금했었나 봐. 소문에는 이제 손기정 씨가 마지막 주자다라고 알려졌었죠. 원래 손기정 씨가 하기로 되어 있었대. 근데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하니까 갑자기 바꿨죠.
끝에서 두 번째로 손기정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요? 1938년인가? 정확하진 않아요. 독일에서 베를린 올림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때면 일제강점기잖아. 일제시대야. 그래서 손기정 씨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 출전하는데 우승합니다. 마라톤 우리나라 최초 우승. 하지만 배에다 일장기를 달고 우승했기 때문에 손기정 씨 웃지 않아요. 오히려 슬퍼해요. 자기가 우승한 거는 속으로 기쁘겠지만 일본 국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름도 손기정도 아니야. 기테이 손이야. 기테이 손. 일본어로. 그래서 아직도 이 올림픽 쪽 기록에 의하면은 일본인이 금메달 딴 걸로 돼 있고 기테이 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바꿀 수가 없대. 손기정 씨는 되게 슬퍼합니다. 시상식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산등도 우리 한국인이었었거든. 근데 여기 일장기를 가슴팍 있잖아. 이걸 꽃으로 발음 잘해야 됩니다. 꽃으로 이렇게 딱 일장기를 가르고 고개를 푹 숙이죠. 쪽팔렸나 봐요. 일장기를 달고 있는 자기 모습이. 그래서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하죠. 심지어는 동아일보였는데 동아일보가 이 일장기 사진을 이렇게 진하게 지워버립니다. 동아일보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까 봐 일장기를 지워버렸어. 그래서 동아일보 막 박살나고 일제시대 때 멋있죠. 이때 동아일보. 그래서 손기정, 이런 영웅의 손기정. 훗날 1992년 바르셀로나, 축구로 유명하죠.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서 손기정 말고 후배였던 이 선수가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달고 우승을 합니다. 손기정이 그 현장에 있었죠. 아주 좋아합니다. 자기 후배가 일장기가 아니라 태극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하니까 마치 자기가 우승한 것처럼 자기가 받았던 이 월계관 딱 해가지고 후배 이 사람 딱 씌워주고 딱 껴안고 눈물을 흘리죠.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아주 유명합니다. 이봉주 아니에요. 이봉주 금메달 붙었어. 자, 이랬던 영웅의 또 손기정이 이 88 서울올림픽에 살아있었어. 그래서 마지막 주자는 우리나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손기정 씨일 거다. 그래서 손기정도 그 의뢰를 받고 졸라 좋아했었다 그러지. 막 연습도 막 하고. 근데 마지막에 손기정이란 설이 막 다 유포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예측이 되잖아. 그러니까 김 빠지니까 마지막 며칠 전날 뒤에서 두 번째로 바뀌었다고 하지. 손기정 씨가 되게 슬퍼했대. 자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이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손기정 힘 빠지게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뒤에서 두 번째였지만 자기 나라에서 태극기가 열린 나라에서 태극기가 있는 나라에서 자기 고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뒤에서 두 번째지만 주자니까 손기정 씨 막 신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추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 장면이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기정 씨가 춤추는 이 장면. 그래서 이런 깨알 배경지식도 알아두면은 되게 재밌어. 시험 보기 위해서 단어만 몇 개 외우는 거랑 그 시험 보면 끝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DNA잖아. 좀 길어지더라도 이런 부분 선생님 좋은 것 같아요.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당했죠. 아까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해서 김영삼이 잡아 쳐 넣었죠. 근데 얘네들 나왔잖아. 얘네들 누가 구해줬어? 누가 꺼내주냐면 김대중이 당선되고서 YS한테 건의합니다. 꺼내주자. 왜? 전두환 노태우 어떻게 했다고 그러겠어? 여기 5.18 하루 전날 5월 17일이잖아. 김대중 잡아갔다니까, 전두환 새끼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사형 때렸다니까?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워요. 그 뒤집어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자기 와이프랑 편지 주고받은 게 지금도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전두환 노태우는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김대중은 대통령 되고 나서 김영삼한테 풀어줄 것을 건의를 하죠. 그래서 풀려났어. 그랬더니 전두환 노태우, 특히 노태우 이 새끼는 돈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더니 막 골프 치러 다니고 사람들 5.18 때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몇 달 전에 이 전두환 손주였던 애가 광주에 가서 자기 할아버지 대신에 사과를 했죠. 난 그거 보고 되게 눈물 났어. 야, 전두환 이 살인마가 손주는 잘 뒀네. 역사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사과를 하러 오는구나. 전두환 핏줄에서. 그거 보고 선생님은 되게 인상적고 기억이 나요. 여담이지만 DJ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사람이죠. 첫 번째 죽을 고비 박정희 때
박정희도 죽이려고 그랬었죠. 두 번째 죽을 고비 박정희 때. 세 번째 전두환이 죽이려고 했었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차를 이렇게 뒤에 타고 기사가 이렇게 가고 있었지. 근데 이를 모를 트럭이 그대로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이때 죽다 살죠. 의도적으로 박은 거야. 그래서 김대중이 이때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죠. 그래서 김대중은 이 뒤로 평생을 지팡이 짚고 살죠. 그래서 누군가 일부러 차로 치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두 번째, 유신헌법. 박정희가 평생 대통령 하려고 독점법 만들었죠. 여기에 김대중이 저항을 합니다. 김대중이 일본에 가서 유신헌법에 저항하는 활동을 했어요. 김대중이 발이 되게 넓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들과 해가지고 유신헌법에 저항하는 이런 움직임을 DJ가 하고 있었거든. 근데 DJ가 갑자기 호텔로 들어가다가 납치당합니다. 납치당하더니 어떻게 했냐면 배에 실려. 배 지하에 있어가지고 기둥에 묶여가지고 눈을 이렇게 가렸대. 그래서 선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었대. 그래서 아이고 죽었구나. 나 씨발 좆됐네. 아이고 이러고 있었는데 안 죽여. 몇 날 며칠 이렇게 태평양 바다를 돌아다니는데 근데 저 멀리서 비행기 소리만 들려. 알고 봤더니 이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 미국이 김대중 납치당했다 소리를 듣고 정보가 빠르잖아. 그래서 이 배를 다 따라다녔던 거지.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압박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 하던 것을 풀어주죠. 그래서 김대중이 나중에 기자회견하죠. 젊었을 텐데. 겁이 질렸어. 그때 바다에 빠져 죽을 뻔 봤어요. 첫째 뻔 봤어요. 이런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이제 한 건데 그때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던 독재헌법에 저항하다가 죽을 뻔했고 이때는 차에 치여 죽을 뻔했고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18 하루 전날 김대중 잡아다가 간첩이라고 또 죽일 뻔했고 그래서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김대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주주의 대빵하면 김대중, 김영삼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한국인이라면 알아둬야죠. 김대중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민주주의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해외인들이 더 알아줍니다. 이런 사람들 풀어준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왜 풀어줬냐면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지만 풀어주겠다. 내가 보복하면은 저 새끼들 또 보복할 것이다. 풀어줬더니 웬걸 반성 안 하다가 죽었죠. 그나마 전두환보단 노태우가 나. 얘는 그래도 갚으라고 법원이 갚으라고 한 돈도 다 갚았어. 갚지도 않았어. 단 얘 손주가 의식이 있었죠. 김영삼 총특부 건물 일본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어 폭파시킵니다. 이 뚜껑돌만 지금 현재 천안 독립기념관에 있다고 그랬죠. 일제 잔재 상징적으로 요거만 남기고 폭파. 그래서 지금 여기 광화문 지금 공사 끝났더만 지지난주인가 요 앞에 또 광화문 원래 자리 다 자리 잡고 여기 되게 멋있게 꾸며놨어요. 청와대 지금 비워놨지만 역대 대통령들 여기 있었죠. 금강산 관광사업 여기에 선생님 기억나요? 1998년도인데 선생님 수능 보던 해였거든. 더군다나 수능 보는 날 이 금강산 배가 출항했어. 보통 수능은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9시 뉴스 메인 화면은 항상 수능이었는데 이때는 배가 나오더라고. 선생님 수능 보고서 얼마나 어려웠나 TV를 보는데 당연히 수능 뉴스 나올 줄 알았더니 배가 나와. 알고 봤더니 수능날 이 배가 출발한 거였어.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죠. 이게 뭔 사진인가 애들이 모르던데 이거 줄 서 있는 사진이에요. 코로나 검사하려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유행한 거. 문재인 대통령은 복도 없어. 코로나 유행해가지고 또 백신 맞다 사람들도 죽고. 그래서 졸라 좀 임기 중에 코로나 때문에 개고생했던 대통령 문재인. 그래서 지금 윤석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대통령들 나중에 훗날 여러분 자식 때 뭔가 또 글자가 많아지겠죠. 이것이 현대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곧 있으면 또 이제 선생님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게 10월 20 토요일이거든요. 7일인가 8일인가. 아무튼 10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할로윈데이 또 있는데 지난번 사고가 났었는데 지금도 주말이라서 시끄러울 것 같아요. 붐비고 10월의 마지막 날 요새 즐겨 듣는 노래가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노래인데 이 노래 제목 알아요? 아무튼 10월의 마지막 11월, 12월 이제 두 달만 있으면 여러분 졸업 혹은 방학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 시험이니까 정리 잘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역사 강의는 아마 최종 정리도 올리겠지만은 거의 이제 올해 영상은 끝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컨셉으로 정리해 줄 테니까 공부할 친구들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